사건의 시작은 2026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아브디이브카 공세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던 러시아 군부는 승기에 도취되어 포크롭스크를 향한 대규모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철저한 준비와 보이지 않는 드론의 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사상 초유의 기갑 장비를 투입했지만 단 몇 주 만에 그 위용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 대본을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포크롭스크의 함락 여부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를 넘어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차 500대가 어떻게 한순간에 증발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포크롭스크는 도네츠크주의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입니다. 이곳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요충지로 이곳이 무너지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보급로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러시아가 장비 500대와 병력 수만 명을 갈아넣으면서도 이곳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초기에는 거대한 장갑차 대열을 앞세워 돌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정밀 유도탄과 소형 자폭 드론, 때가 하늘을 뒤덮자 수십억 원짜리 전차들은 불타는 금속 상자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잃은 전차 500대는 웬만한 중소 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2025년 여름을 지나며 급격히 변했습니다. 기갑 장비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러시아는 기괴한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전차 부대 대신 대여섯 명씩 짝을 지은 소규모 보병 그룹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장갑차 대신 오토바이나 사륜 바이크, 심지어는 농사 지을 때 쓰는 카트 같은 버기카에 몸을 싣고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 입장에서는 큰 전차 한 대를 잡는 것보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작은 목표물 수십 개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고안해낸 인명경시 기반의 하이브리드 소모전입니다. 군사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이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단순히 무식하게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어체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들은 이제 장갑차의 방어력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수천 대의 드론을 띄워 우크라이나 후방 60에서 100km 지점의 보급로를 먼저 차단합니다. 방어군이 먹을 물과 탄약이 떨어졌을 때 끝없이 밀려오는 보병들을 투입해 진지를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전진한 거리는 30km 뿐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병력은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통계 숫자로만 보는 푸틴의 광기가 이 비극적인 전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이 미친 진격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전차병 출신의 병사들이 전차가 없어서 알몸에 가까운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일부 부대에서는 항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혁명 수비대와 같은 감시 부대를 후방에 배치하여 후퇴하는 병사들을 직결 처형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 벌판을 가득 메운 시신들은 대부분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가난한 지방 출신 청년들이나 용병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러시아의 이런 진격을 필연적인 승리로 묘사하며 조속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장의 진실을 외면한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것입니다. 전차 500대와 장갑차 1000대를 다시 생산하고 병력 5만 명을 훈련시키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푸틴은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라는 국가의 골수까지 뽑아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냉철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아조프 국방군 제1군단의 저항은 그야말로 초인적입니다. 그들은 포크롭스크 방향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적군을 상대로 지난 5개월간 무려 1만 2천 명 이상의 사살 전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그들이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현대전의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숲속으로 숨어든 러시아 병사들이 드론의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어 하나둘씩 제거되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 수십만 대를 활용해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포크롭스크 전투는 거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군의 주력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아무리 뛰어나도 수천 대의 저가형 드론 공격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이제 안보의 핵심은 두꺼운 철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파의 장벽입니다.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과 우리 드론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정밀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차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K방사는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전쟁의 정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정학적 통찰력으로 볼 때 러시아의 이런 소모전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창고가 비워질수록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도발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장 자신들의 전선을 채우기 위해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싹쓸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에서 터져나가는 전차 500대의 잔해가 우리 한반도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위성 기술이나 핵 잠수함 기술로 치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전쟁은 이제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 전선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전차 군단이 전선을 돌파했다면 이제는 드론이 하늘을 점령하고 보병이 땅을 기어서 한 발짝씩 나아갑니다. 러시아가 1000대의 장갑차를 잃고도 버티는 힘은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전환한 독재의 강제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전쟁에 쏟아붓는 러시아의 경제는 이미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크롭스크를 지키기 위해 단순한 참호전을 넘어 지능형 지뢰박과 드론 사냥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특정 경로로 들어오면 드론 떼가 순식간에 나타나 물류를 끊고 고립된 병사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아조프 부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버기카와 오토바이 손실은 최근 수천 대에 달합니다. 장갑차가 없어서 탄 바이크가 오히려 더 쉬운 사냥감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론이 힘을 얻으려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진격을 멈추지 않는 한 푸틴은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 특히 사거리가 긴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이나 스톰 섀도우가 러시아의 후방 물류 기지를 박살내야만 포크롭스크의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계산기는 항상 현장의 절규보다 느리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포크롭스크의 들판을 붉게 물들인 병사들의 피는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한 사람의 야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외교적 타협이 때로는 침략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약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전차 500대와 장갑차 1000대의 잔해는 단순히 군사적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국제질서와 짓밟힌 인권의 비석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석들을 보며 우리의 안보 전략을 다시 써야 합니다. 전략 시사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사태의 핵심은 러시아의 군사적 권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명성은 포크롭스크의 진흙탕 속에서 전차 500대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창의적인 전술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향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포크롭스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하늘에서 쉼없이 부딪히고 땅 위에서는 보병들이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결말이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정의를 이기는 세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의가 힘을 빌려 평화를 지켜내는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부 전선의 작은 도시 포크롭스크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전투는 우리 안보의 거울입니다.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하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국방 의지를 다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차 500대가 증발한 그곳의 교훈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포크롭스크의 지옥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총성이 멎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침략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졌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유지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러시아의 미친 소모전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냉철한 시각으로 이 전쟁의 본질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전황 데이터와 군사 분석가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저희 K팩트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거친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강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판적인 시각과 냉철한 분석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러시아의 이 기괴한 소모전 전술과 우크라이나의 처절한 방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이 모여 더 넓은 진실을 찾아내는 밝은 등불이 됩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타격감 넘치는 다음 현장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